자, 안녕하세요. 페블입니다. 지금부터 페블에서 사용하는 줌 이용 방법 바로 시작해 볼까요? 회의방 개설은 즉시 미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선택, 그리고 화상회의 플랫폼 선택, 참석자 추가할 수 있는 이 팝업이 뜨는데요. 저는 시간 선택을 30분, 그리고 화상회의 플랫폼은 줌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차임과 펩십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들은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버튼을 눌러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엑스 또는 줌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참석자 추가는 입력하지 않고 바로 회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링크 URL 복사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미팅룸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회의방이 개설이 됩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회의 종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줌에서는 화상회의가 종료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페블에서는 중인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현재 있는 이 회의 외에 다른 회의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들어와서 회의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회의 이용권이 한 개밖에 없어서 현재 있는 이 회의를 종료하고 다른 회의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회의 종료 버튼을 눌러서 회의 종료를 하시고 다시 새로 회의 예약 또는 즉시 미팅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페블 회의에 접속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호스트가 해야 할 게 있는데요. 호스트 명을 바꾸는 겁니다. 호스트 명을 바꾸는 방법은 하단 참가자 클릭하신 후 여기 참가자 리스트에 보면 호스트인 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가 바로 뜹니다. 이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신 후 여기에 제 이름을 쓰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가이드 명이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참석자 이름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참석자 이름 변경은 호스트가 권한을 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참석자 권한을 줄 수 있는 건 이 참가자 리스트 하단에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참가자가 이름을 바꾸도록 허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입장하는 모든 참석자들은 본인의 이름을 방금 호스트가 변경했던 것처럼 참석자들도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팅 링크 복사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방패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회의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링크 복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URL 클립보드가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께서 편하신 곳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하단에 보시면 참가자 오른쪽에 위쪽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초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초대를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서비스과 초대 링크 복사 또는 초대 복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회의에 참여했을 경우 화면 왼쪽 하단에 음소거 해제 비디오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 슬래시가 그어져 있는 경우가 이제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안 들리는 거와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소거 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듣고 싶은 스피커 선택과 내가 마이크를 어디에다가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시스템 설정이 여기에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디오 시작을 켰을 경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 거고요. 비디오 중지를 눌렀을 경우에는 다시 제 이름이 뜨는 겁니다. 비디오 시작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카메라 선택도 할 수 있는 설정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내 배경 클릭에 가상 배경 선택, 비디오 필터 선택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가상 배경과 내 얼굴 좌우 반전하는 미러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줌 화면 하단에 비디오 시작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가상 배경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비디오 설정 팝업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상 배경 넌과 흐리게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저는 없어서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 또는 비디오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저장해놨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뒤에 적용이 되는데 이 기능은 꼭 비디오 시작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이렇게 화면에 보여집니다.
가상 배경을 해놓을 경우에는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전부 다 보여지기 때문에 회의 중에나 미팅 중에 계속 가상 배경을 바꾸시면은 다른 참가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배경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또 바로 밑에 내 비디오 미러링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이 내 모습을 좌우 반전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하실 경우에 이 비디오 미러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의 영상은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 기록 버튼이 녹화 버튼입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자동으로 화면 녹화가 진행이 되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기록 중이라는 안내 표시가 나오고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REC라는 녹화 버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른 팝업이나 알림 같은 거는 가지는 않고요. 그냥 왼쪽 상단에 이렇게 기록 중입니다 라는 표시만 뜹니다. 녹화 중지를 했을 경우에나 회의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탭을 회의 영상에서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탭을 회의 예약 시 녹화 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회의 중간에 녹화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영상 스트리밍 재생과 다운로드는 권한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니 필요시 그룹 오너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은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 색깔 버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 고급 파일 중에 기본에서 화면, 그리고 화이트보드, 그 외에 제가 바탕화면에 열어두었던 폴더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시기 전에는 항상 화면에 어떤 파일을 공유하고 싶은지 먼저 열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두지 않았다면 그 폴더를 열어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참가자들이 다 같이 이 화면을 보면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열어두고 공유를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화면 공유 옆에 이 오른쪽 공유 옵션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와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유 옵션이 있는데요.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를 체크했을 경우에는 호스트만이 아닌 다른 참가자들도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화면 공유 옵션에서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는데요. 이 화이트보드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을 써도 되고 스탬프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식도 이렇게 PNG와 PDF 형식이 제공이 됩니다. 회의 참가한 참석자들 관리는 중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 참가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온오프 방식으로 클릭하면 오른쪽에 리스트가 뜨고 한 번 더 다시 누르면 사라지는 이런 온오프 방식을 제공하고요. 이렇게 참가자 리스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차트가 쭉 나오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 점점점 클릭하시면 참석자들에 관련된 이런 설정 리스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개 중에서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등등 이런 기능들을 선택만 하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참가자 관리는 여기서 사용자 니즈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실 사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참가자 리스트들이 있는 곳에서 참가자 한 명을 더 보기를 누르면 여기 밑에 바로 대기실의 배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 참석자는 여기 대기실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메시지를 누르면 대기실에 있는 참석자와 채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기실로 이동한 참석자는 수락 제거가 가능한데요. 이 대기실에 있는 참석자는 호스트가 수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대기실 사용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자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호스트가 회의 중에도 참석자들을 대기실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참석자들이 여러 명이 들어왔으면 이제 개별로 채팅이 가능한데요. 참가자 오른쪽에 있는 이 채팅 버튼을 누르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채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채팅을 크게 보고 싶으신 고객들은 이 참가자 리스트를 없애주시면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팝업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셔도 되고, 더 크게 보고 싶다, 자유롭게 이동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채팅 왼쪽에 있는 이 아래쪽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팝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팝업을 선택하실 때 여기 줌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크기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이동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최대화를 눌렀을 때에는 화면 전체에 채울 만큼 이렇게 크게 최대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채팅을 다시 회의 창에 병합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채팅 부분 오른쪽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에 회의 창으로 병합이 있습니다. 병합을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와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채팅이 가능한데요. 수신자 오른쪽에 보면 대기실 참가자가 있지만 이걸 선택하시면 회의 중인 모든 사람한테 할지 1대1 개별 비공개로 채팅을 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회의 중인 모든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면 내가 모두에게 안녕하세요 라는 채팅이 보내진 게 보이시나요? 개별, 비공개 형식으로 1대1 채팅도 가능합니다. 내가 보낸 채팅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 화면이 다 보이지만 이 채팅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채팅만 화면에 보여집니다. 이 채팅은 호스트나 발표자나 아무도 볼 수 없이 1대1 채팅은 개별, 나와 내가 보낸 상대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호스트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참가자가 채팅이 가능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없음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호스트를 제외한 참가자들은 아무와도 채팅이 불가능하고요. 이 나머지 기능들을 선택했을 경우에 참석자들이 채팅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다르게 됩니다. 손 들기, 손 내리기 등등 이모티콘 표현 방식은 중화면 아래에 반응, 이 이모티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이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시면 그 외에 많은 이모티콘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들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맨 앞에 화면에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손들기 이모티콘만 손 내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모티콘이 화면에 계속 떠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는 이 손 내리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다른 사용자가 손을 들었을 경우에 참가자 리스트에 가서 해당 참석자의 텍스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면 이 손 내리기가 있습니다. 손 내리기를 클릭하는 순간 그 참가자의 손은 바로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스트 권한을 주고 싶을 경우에 참가자 리스트를 선택하신 후 원하는 해당 참석자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호스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참석자가 호스트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의를 개설했고 처음에 호스트 권한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참가자 리스트 하단에 보시면 호스트 회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제가 호스트 권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참가자에게 호스트를 넘겼을 경우에는 이 호스트 회수 버튼이 있는데 그렇단 다른 참가자가 또 다른 참가자에게 호스트 권한 넘겨주었을 경우에는 원래 호스트였던 사람에게 이 호스트 회수는 계속 있냐? 네, 호스트 회수는 저한테 계속 있습니다. 처음 회의를 개설했던 호스트는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호스트 권한을 계속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호스트 권한을 주었을 때도 저는 호스트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